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전반적으로는 조정 분위기인데요.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시황 해설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진 이사님의 시각을 들으면 한 주의 그림들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이야기 주제부터 볼게요. 엔비디아의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달려 있는 거고요. 시장 영향도 있죠.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로 보면 미국 FOMC 끝나고 CPI 끝났고 지난 금요일은 이제 동시만기일이었죠. 만기일까지 지났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잠잠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이번 주 일정들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월 말의 주간이니까 보통 좀 월 말부터 중요한 경제지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독일인데요. IFO 기업 환경지수라는 게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달라스 지역의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저는 미국 주택 관련해서는 이 지표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이벤트는 없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내구재 주문 그리고 GDP 확정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저는 좀 이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매주 발표되는 지표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작게 발표를 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게 인식되는 그런 지표인데요. 사실 미국의 고용시장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주간 단위 변동성을 제거하고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추이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그 추이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주까지 꾸준하게 지난 2년 동안 좀 보지 못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불안하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시장이 미국 시장도 확실히 서서히 냉각되고 있다. 이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포인트는 이게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정에 먼저 영향을 준다고 시장은 좋게 반응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 경기 매크로가 고용시장까지 둔화되면서 안 좋아지는 그것을 시장은 우려하게 될 건지 여기가 조금 궁금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도 미국의 물가가 서비스업에 주로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용시장이 이렇게 냉각화되고 있는 부분은 물가 안정에 도움을 우선적으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말일이니까 산업생산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PCE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도로 치자고 하면 미국의 PCE가 이번 주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CPI가 이미 좋게 나와서 PC는 큰 변화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일단 지난주에 CPI가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끈 바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다시 미국 시장부터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3월경부터 CPI 급등, PCE 급등하면서 물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한번 꺾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E를 통해서 CPI를 통해 확인했던 그 안정세가 시장의 만족 수준으로 나타날 것인지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고용시장 둔화 그리고 물가 안정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주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반도체의 추이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적 이벤트도 하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가 고용지표 마이크론 실적 주목해 보시고요. 6월 30일 날 일요일 날 프랑스의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총선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요? 그러게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네요. 유럽의 일정들도 조금 프랑스 총선 또 7월 4일이죠. 영국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죠? 우파의 약진 이런 것 때문에요. 좀 신경은 좀 써야 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또 궁금한 게 엔비디아가 워낙 사실은 파죽지세로 정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M7 가운데도 M1이었는데 그죠? 이틀간에 한 3% 조정이 이제 두 개가 나타났단 말이죠. AI와 엔비디아,
이틀간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그동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에 집중된 상승세를 미국 시장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지난 목요일부터죠. 이틀간 조금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약세가 전개된 게 사실입니다. 보통 가장 강한 주식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사실 긴장감을 가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도주가 이탈하면서 시장 자체가 뭔가 그 시장 자체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틀간 나타났던 흐름에 대해서 제 결론부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장 위험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지난 이틀간의 반도체 약세는 어떤 큰 반도체 상승의 논리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단순 가격에 대한 변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변화.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가 평균 획이라고 하죠.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빠지고 덜 오른 것들이 그러니까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평균 회계 현상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반도체와 함께 주도주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빅테크의 경우에는 단기에 급등했던 애플을 제외하면 여전히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왼편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 작지만 고가 갱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빅스 지수라고 시장의 위험 정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런 빅스 지표 같은 경우는 레벨이 더 중요합니다만 추이보다는 레벨이 중요합니다만 현재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올해 내 가장 최저 레벨에서 빅스 지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일단 반도체가 이틀 정도 약세를 보인 게 시장 전체에 위험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평균 획이 앞서 말씀드렸던 약한 종목들은 강하고 강한 종목들은 약했던 이 평균 회귀의 흐름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ARM, 퀄컴 이런 주식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주식들은 이틀 동안 조금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되게 부진했던 인텔이나 AMD 같은 주식들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었거든요. 만약에 반도체 섹터 전체의 상승 논리가 훼손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진했던 주식들이라도 상승하진 않고 덜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런 흐름들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섹터에서 나타났던 가격 조정은 너무 이쪽으로 몰린 데에 따른 쏠림에 따른 가격 조정 형태 그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반도체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궁극적으로 반도체가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미국 반도체나 우리 반도체나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조정에 대한 이사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아까 보여주셨죠. 고가가 $14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400이잖아요.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는 그죠? 대략 한 1,500 정도가 이제 상단이기 때문에요. 근접한 수치까지 한번 올랐고 예분할 때 가격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그때는 $1,1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110 정도. 어느 선에서 좀 조정 내지 숨고르기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나 엔비디아가 완전한 동력을 잃으면서 무너지는 형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증시는요.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도 오르고 2,800을 좀 회복했다가 오늘은 다시 좀 전용 영역인데 우리는 그러면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증시 또 전략은요? 일단 우리 시장 내부 흐름을 보면 또 약간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차별화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시가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 주식이 되면서 랠리에 동참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 주식이 아니었나요? 예, 저는 이제 반도체 주식으로 부르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못 올랐다. 거기에 이제 시총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섹터가 전체 매크로의 흐름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지만 개별적인 요인으로 일단 추세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는 사실 시총 비중이 높은 몇몇 개 섹터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점검했듯이 글로벌 반도체가 상승을 종료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도 이런 형태의 랠리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도 기본적으로 좋은 것만 좋아지는 그런 차별화의 구조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발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사실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격 지표가 물론 주가 지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환율을 꼽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최근의 환율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일 때 사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그렇죠.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원달러 추이는 올해 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흐름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매크로 펀더멘탈은 부진하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시총 비중이 높은 몇몇 개의 종목들로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의 흐름으로는 상승세 형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다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별화의 증시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차별화를 지속한다고 본다면 투자 전략 역시 계속 지금까지 강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나 변압기 섹터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글로벌 매크로 흐름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개별적인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 등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들이 2차 전지 언제 오를까?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는 도대체 언제 오를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충분히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AI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외에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 좋아지는 상황이 기본적인 이런 상황이 형성이 돼야 좀 2차 전지나 소재나 뭐 네이버 카카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 요점 정리 자막 하나만 보내주세요. 중심은 반도체와 변압기 쪽을 여전히 좀 글로벌 시각에서 좋게 보시고요. 쏠림 쪽에서 또 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쪽은 자동차, 방산, 조선, 음식료를 꼽으셨습니다. 네, 실전 프랍 트레이더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한 시황을 주신 우리 김진희 이사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